김정수 씨는 이 동네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아들 민호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죠. 정수 어머님 정말 복 받으셨어요. 아들이 그렇게 잘 되다니. 김정수 씨는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뭐리요. 그냥 평범한 우리 아들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으니 말이죠. 민호는 정말 효자였습니다. 매달 용돈을 보내주고 주말이면 꼭 집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까지 데려와서 안부를 묻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말이에요. 그런데 김정수 씨가 75이 되던 해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병원에 갔지만 의사는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으로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엄마,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김정수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괜찮다. 집에서 조심히 살게.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위험에 처할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김정수 씨는 시설이 좋기로 유명한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호가 자주 와서 안부를 물어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불편한 거 없어요? 응, 괜찮다. 사람들도 좋고 시설도 좋고. 김정수 씨는 아들이 걱정할까봐 항상 괜찮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밤마다 고향집이 그리워서 잠을 못 이루곤 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꼬박꼬박 오던 민호가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다음 주에는 꼭 올게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직장인이니까 바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김정수 씨의 마음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전화도 잘 받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김정수 씨가 전화하면 바로 받았는데 요즘은 몇 번을 걸어야 겨우 받더군요. 민호야, 엄마야. 아,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러곤 정말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수 씨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회의가 그렇게 많나? 왜 이렇게 바쁘지? 실버타운의 다른 할머니들은 자식들이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며 김정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수님,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잘 안 오시네요? 김정수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유, 바쁘죠 뭐. 큰 회사 다니니까 할 일이 많아서.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서운함이 커져갔습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 안부는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것이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결국에는 석 달이 넘도록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거의 받지 않았어요. 실버타운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수님 아드님 처음에는 그렇게 자주 오시더니 요즘은 연락도 안 되시나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효자라고 소문났었는데 성공하니까 어머님이 부담스러운가 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김정수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이제는 창피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 김정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짐이 된 건가? 그래, 늙고 병든 엄마가 성공한 아들한테는 짐이지. 그동안 내가 착각하고 살았나 보구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그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살아갈 이유조차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김정수 씨의 76번째 생일이었죠. 예전 같으면 민호가 미리 연락해서 생일 계획을 세우곤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깜빡했나?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건가? 김정수 씨는 하루 종일 전화기만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결국 혼자서 생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실버타운의 다른 어르신들이 안타까워하며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지만 김정수 씨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수님, 울지 마세요. 아드님도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늙고 병들어서 집만 되니까 멀리하는 거죠. 추석이 되어도 민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수 씨는 명절 음식을 보며 더욱 서러워했어요. 평생 명절이면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 앉아서 음식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다니.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키우면서 뭘 못해줬을까? 김정수 씨는 밤새 옛날 일을 되짚어보며 자책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게 있나, 부담을 준 게 있나 생각해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실버타운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동정하는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분위기였어요. 김정수님, 아드님 소식 들으셨어요? 승진했다던데? 정말요? 잘 됐네요. 그런데 어머님한테는 연락 안 하시나 봐요? 성공하면 가족들이 부담스럽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김정수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들을 자랑하며 살던 자신이 이제는 아들 때문에 창피를 당하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실버타운 로비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3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그는 접수 데스크에서 김정수 씨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김정수님 계시나요? 민호 친구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김정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의 친구라니? 민호는 왜 직접 오지 않고 친구를 보낸 걸까요? 박상철 씨는 김정수 씨 앞에 앉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온 이유는 민호 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입니다. 김정수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우리 민호가 어떻게 됐나요? 박상철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민호 형이 8개월 전부터 위암 사기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위암 사기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민호가? 내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김정수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아들을 원망했던 자신이 너무나 미웠고 아들이 그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예요? 왜 혼자 아픈 걸 참고 있었어요? 박상철 씨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민호 형이 그랬어요. 어머님이 걱정하실까봐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어머님한테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형이 말하기를 어머님이 평생 자신을 위해서 살아오셨는데 마지막에 또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김정수 씨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아들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얼마나 서러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들은 혼자서 죽음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치료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들 텐데. 박상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안타까워요. 민호 형이 자기 집도 팔고 적금도 모두 해약해서 치료비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요양원 비용도 10년치를 미리 다 내놨어요. 뭐라고요? 네, 혹시 자신이 없어져도 어머님만큼은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매달 어머님 용돈도 자동이체로 설정해 두셨고요. 김정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매달 용돈이 계속 들어오는지, 왜 요양원에서 자신을 특별히 잘 대해주는지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님, 사실 민호 형이 어머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어머님께 추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아파도 내 아들인데. 박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민호 형을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형이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김정수 씨는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몇 개월간 쌓였던 모든 오해와 서운함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아픈 아들에 대한 걱정만 남았어요. 다음 날 김정수 씨는 박상철 씨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곧 만날 아들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났거든요. 병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김정수 씨가 아는 건장했던 아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체중이 절반 이상 빠진 앙상하게 마른 민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민호야. 김정수 씨의 목소리에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왜 여기 오셨어요? 오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바보야. 왜 혼자 아픈 걸 참고 있었니?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김정수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들의 손은 뼈만 남아서 너무 가벼웠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엄마가 저 때문에 또 고생하실까봐. 고생이 뭐가 무서워.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하는 게 뭐가 나쁜데. 그게 엄마잖아. 민호가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효자 맞죠? 엄마 걱정 안 시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참았는데. 그래, 너는 정말 효자야. 너무 착한 효자라서 엄마가 더 속상하다. 김정수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아들을 오해했던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엄마, 그동안 서운하셨죠? 제가 연락도 안 드리고. 아니야, 엄마가 바보였어. 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유도 생각 안 하고 혼자 섭섭해했네. 민호가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거기 서류들 있어요. 엄마 앞으로 된 통장하고 보험하고. 제가 미리 다 준비해놨어요. 엄마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바보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한 거지. 하지만 김정수 씨도 알고 있었어요. 아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이에요. 의사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날부터 김정수 씨는 매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요양원에서는 특별히 배려해 주어서 아들을 돌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아들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고 좋아하던 음식을 해다 주고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점점 약해졌지만 어머니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했어요. 엄마, 제가 엄마를 요양원에 모신 이유 알아요? 응, 엄마 건강 때문이었지.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엄마 혼자 집에 계시면 제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너무 외로우실까봐 그랬어요. 김정수 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엄마, 제가 왜 자주 못 갔는지 아세요? 항암 치료받고 나면 너무 아파서 엄마 앞에서 제대로 웃을 수도 없었어요. 엄마가 제 아픈 모습 보시면 더 힘들어 하실까봐. 민호야, 엄마는 내가 아픈 것보다 내가 혼자 아파하는 게 더 속상해. 아무리 아파도 엄마 곁에 있어야 하는 거야. 네. 이제 알겠어요. 2주 후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김정수 씨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평생 저를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민호야, 엄마도 사랑해. 너무 고마웠어, 내 아들이 되어줘서. 장례식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민호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그동안 민호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민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걱정했는지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민호 씨가 아프면서도 계속 일을 하려고 했어요. 가족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면서요. 민호 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아픈데도 다른 사람 걱정만 했어요. 김정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아들을 키웠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요양원으로 돌아온 김정수 씨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동정이 아니라 존경의 눈빛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민호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수님, 정말 훌륭한 아들을 두셨네요. 그러게요, 마지막까지 어머님 걱정하다니. 저희도 그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정수 씨는 이제 아들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처럼 말이에요. 아니, 처음보다도 더 자랑스러웠어요. 성공한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사랑한 효자였기 때문이에요. 저녁이면 김정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를 오해해서 미안했다. 너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었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아들이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가장 큰 오해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모든 오해를 이겨내고 결국 진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김정수 씨와 민호의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세상에 변치 않는 게 있다면 부모와 자식의 사랑 아닐까요? 때론 오해로 시작되지만 결국 진심은 드러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